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소문 1인분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광장을 보고 나서 빡친 사람의 웹툰 정주행 후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광장이 올라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은 작품이기에 나온 날 바로 저녁에 다 보았고 짧은 리뷰 영상도 업로드하였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서 봤더니 이 드라마에 대해서 웹툰에 비해서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웹툰 광장이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그래서 어제 밤에 웹툰을 정주행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별로였으면 중간에 끊고 나중에 다시 보려 했는데 결국 몰입해서 한 번에 쭉 달렸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웹툰 광장이 드라마 광장보다 훨씬 재미있었어요. 훨씬 재미있었고 좋은 작품이었다. 왜 많은 팬들이 자신의 인생작이라 뽑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제가 이건 그냥 뭐 적당한 킬링타임용 영화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결국 그 좋은 원작 웹툰을 킬링타임용 드라마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분노? 더 진하게 남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웹툰을 잘 보지 않는 편인데요, 최근에는 거의 안 봤어요. 그래서 어제 보기 시작할 때는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휴대폰으로 봤는데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점차 보다 보니까 대사와 효과음 등이 이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되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꽤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금방 이제 익숙해진 거죠. 이게 네이버 웹툰이고요. 총 63부입니다. 시간은 제가 어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약 6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으로 치면 대략 5분 정도 걸린 셈인데요. 굉장히 빠르게 넘기면서 봤으면 훨씬 짧게 빨리 볼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원작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뭐 나름 정독을 했습니다. 네이버 웹툰 앱에서 보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 8편 정도까지는 무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3, 4편은 광고를 보면 보여주고 한 13화부터 인간은 돈을 내야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15,000원을 냈습니다. 이제 쿠키라는 걸 사야 되거든요. 드라마는 구독하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봤기 때문에 이게 좀 무료 느낌이었는데 웹툰은 오히려 투자를 해서 봤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투자가 전혀 아깝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웹툰과 드라마를 다 본 사람 입장으로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는 이제 광장, 이 제목이 광장이잖아요. 이 광장의 의미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드라마에서는 사실 다 보고 나서도 이 제목이 왜 광장이지? 뭐 이런 의미가 전혀 유추가 되지 않았는데 웹툰을 보고 나니까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 광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더라고요. 이제 광장이란 것이 물리적 혹은 지리적으로는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그 광장, 거기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조폭의 조직들이 대표 선수들을 한 명씩 내보내서 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기는 조직이 이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데 이것을 광장결투라고 하죠. 이 광장결투가 왜 하필이면 국회의사당 앞이냐? 바로 우리 사회의 공인된 권력,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마지막 광장결투에서는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그 격투를 관람합니다. 그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결국 광장이란 거는 이제 폭력이 일어나는 물리적 장소이기도 하지만 합법과 불법이 추악하게 동거하는 공간, 그리고 계급적인 질서를 가진 거대한 권력 구조 전체를 은유하는 이 상징적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이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웹툰을 보고 났더니 이 제목이 그래서 광장이구나 하고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드라마에서는 맨 처음에 그냥 국회의사당 앞에서 잠깐 싸우는 씬이 나오는데 국회의사당이 거의 뭐 배경 혹은 병풍처럼 나와요. 국회의사당 그림이 그려진 병풍을 놓고 싸웠어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제목이 광장이 아니라 병풍이어도 상관없었던 겁니다. 그런 정도로 드라마에서는 광장이란 이 타이틀이 별 의미가 없이 지나가지만 웹툰에서 광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 두 번째는 광장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주인공 남기준에 대한 설정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이제 남기준이 드라마에서는 솔직히 감정 없는 그냥 싸움 기계 같았어요. 한쪽 다리에 좀 절뚝이잖아요. 절면서 적들에게 다가가는데 그 모습이 저는 약간 그 영화 터미네이터에 그 기계가 나중에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따라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을 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저 주인공은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냥 감정 없는 싸움 기계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원작 보니까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람들과 소통도 잘하고 감정도 잘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남기준이 그 웹툰 내에서도 싸움을 많이 하는데 싸우면서 겪는 심리적 묘사가 굉장히 자세합니다.
자, 제가 드라마에선 감정 없는 싸움 기계 같다라고 한 게 주먹을 맞든 칼을 맞든 총을 맞든 별로 타격이 없어 보여요. 근데 웹툰에서 남기준은 주먹을 맞고 칼을 맞고 이러면서 굉장히 처절하게 싸웁니다. 그도 인간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웹툰의 독자들이 남기준에게 훨씬 더 감정이입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인간이니까요. 그리고 웹툰에서는 남기준이 물론 싸움을 잘 하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굉장히 전략적인 면도 보여줍니다. 남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 누구나 다 알지만 이 파이어 에그, 파이어 에그거든요. 이거 한 대 맞으면 아마 여자분들은 이 느낌 모를 텐데 남자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그 요단강 건너는 현실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고통이 느껴지거든요. 남기준이 여기서는 여차하면 이제 파이어 에그를 움켜쥐고 이거 터트려가지고 적들을 제압하는데 아우, 보면서도 제가 움찔움찔 하더라고요. 이걸 실제로 구현한 작품이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눈을 이렇게 찔러서 적을 처치하는 장면도 많은데 앞을 볼 수 없으면 사실상 뭐 아픈 거는 둘째치고 전투 능력을 거의 상실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적을 제압하기 위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이 손으로 그냥 작사를 내거든요. 자, 실제로 웹툰에서 남기준의 가장 힘든 상대였다고 하면 구준이 불러들인 격투기 선수와 이제 조직에서 불러들인 중국 쪽의 그 선수 한 명이 있거든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데 그 선수 둘을 어떻게 처리했냐? 눈을 찔러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해버립니다. 남기준이라고 무조건 주먹 한 방으로 다 이겨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와 동등 혹은 우위에 있는 상대들에게는 잔혹하지만 전략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해서 이길 줄 안다. 이게 웹툰의 남기준이더라고요. 또 이제 다수를 상대할 때 이게 굉장히 다른데, 다수를 상대할 때는 초반에 몇 명을 굉장히 잔인하게 처리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더 잔인하게 그냥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인물들이 그 공포감을 느끼고 함부로 대적을 못하죠. 싸운다고 해도 이미 몸이 얼어버려가지고 쥐들이 뱀 앞에 서면 몸이 얼어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공포감을 극대화시켜서 적들을 다 제압한다는 설정인데, 드라마에서는 한방 액션이죠. 한방 원펀맨 그냥 주먹으로 한 방씩 뻥뻥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드라마에서 남기준보다 웹툰의 남기준이 훨씬 현실적이고 입체적이다. 이는 곧 캐릭터의 매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웹툰에서 남기준이 훨씬 더 매력적인 캐릭터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과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액션도 결이 다릅니다. 웹툰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잔혹한 싸움을, 이 작화가 흑백이거든요. 흑백에 가까운데 이 흑백 작화와 의성어로서 생생하게 표현을 해요. 한마디로 거친 날 것 그대로의 싸움, 이 느낌이 막 물씬 나는데, 드라마에서는 그 전형적인 마동석류 액션 영화의 뻥뻥 액션, 주먹 한 대 치면 막 뻥뻥 날아가고 막 히어로 액션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 액션의 색깔 자체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게 참 큰 차이였다. 그러니까 광장이란 이름이 갖는 무게감과 의미부터 주인공에 대한 묘사까지 완전히 다르니까, 사실 드라마 광장은 다른 제목으로 하고 나왔어도 아마 이걸 보면서 이거 웹툰 광장이잖아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드라마 하나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그 거리가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준의 복수를 시작하게 되는 이 남동생인 기석의 죽음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이 죽음의 서사도 다릅니다. 웹툰에서는 기석이 그 양아치들에게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드라마는 이걸 좀 더 꼬아 놓아서 이제 양대 조직폭력배의 주운의 이제 후계자인 이금손 검사거든요. 이 이금손 검사의 사주를 받은 일본인 킬러를 여기다가 넣었는데, 근데 저는 그게 그다지 이렇게 흥미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일본인 킬러도 그냥 회차마다 나오는 그냥 큰 서사 없는 중간 보스급 한 명 더 넣은 느낌? 그냥 그 정도였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한 번 더 꼬아 놓았지만 그게 뭐 그다지 재미있게 느껴지진 않았다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봉산과 주운이라고 하는 양대 조직폭력배가 있는데, 주운 쪽에 이제 젊은 피 이금손의 무게감이 상당히 다릅니다. 웹툰에서는 공산의 젊은 피 전형적인 개차반 양아치 구준이 있는데, 구준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수준이 한 명은 그냥 양아치고 한 명은 검사. 그러니까 구준은 양아치고 이금손은 검사인데 뭐 그 수준이 크게 딱히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드라마에서는 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치밀한 계획으로 양대 조직을 접수하려는 이 흑막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좀 뜬금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급기야는 일개 평검사인 이금손이 부장검사, 그 위에 검사장, 마지막 검찰총장까지 매수해서 이벤트를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약간 이게 맞나? 좀 갸우뚱하면서 좀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대하게 이벤트를 벌였는데 결국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기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여기 차승원이 나오는데요. 차승원이 이제 김 선생 맞죠? 김봉두 선생인가? 이금손과 함께 흑막의 두 축 중에 하나, 경찰이면서도 조직의 일에 깊숙이 관여하는 아주 복합적인 인물로 설정한 것 같은데 이 김 선생의 존재가 웹툰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웹툰에서는 국가의 공인된 권력이면서도 조폭들의 어둠의 세계엔 연루된 수많은 국회의원들, 이 국회의원들을 이 경찰이라는 김 선생 하나로 대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모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큰 베이스, 합법과 불법이 추악하게 동거하는 거대한 권력 구조 전체를 이야기하는 웹툰에 비해서 이거는 마치 그냥 간사한 한 인간의 일탈쯤으로 격화시킨 것 같아서 무게감도 작고 흥미가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부분은 사실 드라마의 단점들이죠. 웹툰에 비한 드라마의 단점. 웹툰이 평점 9.97, 워낙 훌륭한 레전드 작품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뭐 드라마는 전혀 장점이 없었냐? 라고 생각하면 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드라마도 장점이 좀 있었는데요. 무엇이 있었냐? 첫 번째로 이제 캐스팅이 좋았습니다. 특히 남기준 역의 소지섭, 그리고 남기석 역의 이준혁, 이 캐스팅은 전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 남기준 역할을 하기에 뭐 원빈도 물망에 오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소지섭이 훨씬 더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떡대가 좀 있어야 되니까. 자, 이 남기준 역의 소지섭 캐스팅이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스타일이 일단 머리 스타일부터 약간 너무 좀 단정했어요. 마치 무슨 회사원처럼 그렇게 단정한 스타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영화는 영화다에서 소지섭이 나왔을 때 그 풀어헤친 머리, 약간 그 날 것 그대로의 느낌, 이게 아마 웹툰의 남기준과 훨씬 비슷해 보이거든요. 물론 그때 그 스타일링을 그대로 하기에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드라마 작품에서는 소지섭이 너무 좀 말끔하게 나온다,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는 캐스팅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남기석이 비록 조폭이지만 굉장히 인텔리하면서 깔끔하게 잘생긴 인물로 나오는데 포마드 머리라고 하나요? 이렇게 머리를 빗어 넘겨가지고 깔끔하게 하는 머리가 저는 이준혁만큼 잘 어울리는 배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준혁이 그 드라마 내에 남기석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 또 추가적으로는 이 초반에 나오는 10대 양아치들이 있어요. 남기석을 공격하는 그 10대 양아치들, 어디서 진짜 연기자가 아니라 진짜 동네 양아치들 데려온 것처럼 아주 이 마스크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게감이 있어야 하는 조직 보스들, 허준호, 안길강, 이 조직 보스들 연기도 괜찮았고, 제가 보면서 연기가 아쉬웠던 거는 글쎄요, 구준모 역을 맡았던 공명 배우 한 명 정도? 공명 배우는 굉장히 얄밉게 연기를 해야 되는데 얄밉긴 얄미운데 뭔가 조금 어설프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아쉬운 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장점 두 번째, 초반 액션씬이 참 좋았다. 저는 액션씬 두 개가 생각나는데요. 그 남기석이 양아치들한테 공격을 받는 그 지하 주차장씬, 그 주황불빛 아래서 그 벌이는 남기석의 멋진 액션. 사실 여기에서 드라마에서 가오 잡는 인간들이 참 많은데 이 남기석은 적당히 가오 잡으면서도 그게 과하지 않고 멋있어 보이는 게 지하 주차장 액션씬이 전 좋았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남기준의 PC방 액션씬, 그때 양아치들 쓸어버리는 그 PC방 씬이 거기에서 좀 신선한 이 액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카지노에서 최민식이 깡패 이렇게 얼굴 이거 드라이버로 이렇게 뚫잖아요. 거기서도 비슷하게 남기준이 이 양아치 얼굴을 푹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한 장면 확 뜨니까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약간 이 양아치들 청소하는 사이다 장면 보면 이게 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기준의 그 PC방 액션씬도 좋았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남기준이 아킬레스건이 잘렸거든요. 그래서 쩔뚝이면서 다닌다, 이게 중요한 설정인데 그렇게 쩔뚝이면서도 뭐 초인적으로 센 인간이니까 그게 더 극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웹툰에서는 이 자세한 내막이 안 나와요. 왜 아킬레스건이 잘렸는지. 근데 드라마에서는 상대 조직의 보스 아들을 죽인 동생을 위해서, 사고를 친 동생을 위해서 그 죄를 뒤집어쓰고 아킬레스건을 끊은 후에 그 세계에서 쫓겨났다, 뭐 이런 설정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땐 드라마에선 좀 더 설명을 해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는 형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복수를 한다,
이런 당위성도 조금 더 생긴 것 같고 그런 면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웹툰을 드라마화한 작품, 지금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저는 미생이 있습니다. 미생. 저는 미생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웹툰으로도 보고 웹툰은 단행본으로 다 사서 소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간간히 챙겨볼 정도입니다. 드라마도 너무 좋아해서 그냥 심심하면 틀어놔요. 그래서 지금도 설거지 하다가 미생 틀어놓고 또 보고, 뭐 박과장 잡는 씬에서는 보고 또 봤는데 매번 통쾌해하고 막 그러면서 미생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미생도 광장만큼은 아니지만 드라마의 오리지널 요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잘 살리면서도 원작의 스토리 코어를 단단히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드라마는 웹툰의 베이스를 존중하면서도 웹툰에서 줄 수 없는 요소,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게 있죠. 음악도 굉장히 좋았으니까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결국은 웹툰, 드라마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광장은 웹툰 원작은 말할 수 없이 훌륭했는데 그거를 실사화한 드라마는 많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미생 정도로만 나왔으면, 미생의 한 반만 나와서 사람들이 이 정도로 화를 내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이로써 드라마 광장을 먼저 보고 웹툰 광장을 정주행한 사람의 후기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